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김재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세상에 태어나서 첫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첫 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돌아가는 정세,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판단해 보게 되면 남북한, 특히 북한에서 큰 대변혁이 일어나고 그 폭풍에 휩쓸려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큰 변혁이 일어나고 한반도는 다시 한번 큰 대여동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시기가 닥쳐왔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모인 저희 강연을 듣는 분들이 지금은 인원수는 적지만 저와 같이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저 북한을 건설하고 돕는 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지식이 되고 성식이 된다면 참 감사할 것이며 꼭 그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강의나 한마디 하고 만남으로서 끝난다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자 여기 나왔던 저 김성우 교수나 우정찬 같은 남한의 분들하고 강의한 것과는 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강의는 저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평양 사람이, 북한 사람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한반도의 정세를 논하고 대한민국의 정세를 논한다는 자체를 거스르고 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강의가 참 큰 힘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체코에서, 북한에서 북한 최고의 인민경제대학이라는 당경제간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북한 내각 경호산하에서 북한의 상품들을 수출하고 원료자재를 수입에다가 북한 국민들을 입히고 먹이고 숨기고 쓰고 일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공업 제품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던 경제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물론 북한에서는 저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왔는가? 제가 80년대, 70년대 말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들어서면서 경제가 계속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이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북한 사람들은 울타리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무역일꾼이니까 해마다, 매 달마다 전 세계 특히나 이제 동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 유럽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것을 팔고 수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박람회, 무역 상품 전람회들을 보관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자주 접하고 대한민국 상품들을 자주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품 박람회는 봄철 박람회도 있고 부르노 봄철 박람회, 여름철 박람회, 가을철 박람회, 계절별로 계속 있어요. 봄에 나가서 남조선 상품 보고, 봄에 나가서 남조선 관들을 보고하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그 다음에가 계속 다른 거예요. 달라도 어느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눈이 팍팍 띄게 대한민국 남조선 경제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북한은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 들고 나갈 상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하락하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원료자재를 수입하지 못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니까 생산품이 부족해서 자국민 국민들을 의식주마저 작자적을 못하는 형편에 내가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선진 기술을 배우려고 매 계절마다 국제적인 상품 전람회, 박람회들을 나가보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사람들보다 올해 나온 사람들이 키도 더 크고 더 멀끔하고 더 잘생기고 점점 사람이 달라요. 왜? 잘 먹고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가지고 나간 상품도 없고 전람회장을 쌀만한 돈도 없어서 전람회장 사지도 못하고 전람회 내놓은 상품도 없고 사람도 해마다 좋게 가고. 근데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제일 평수가 넓은 전람회장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1970년대까지 70년대 초반에 남조선에서 나온 상품이 뭐가 나왔지 않을까? 길펴 양말, 아니면 신발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1970년대 중반 넘어서 시작하면서 전자제품 나오기 시작하고 되면 중공업 제품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국제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상품들이 전자제품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중공업 제품들까지 하다못해 사람들이 먹는 라면, 도시락까지 유럽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로서 대학에서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우월성과 부패성을 다 배운 사람인데 사회주의 경제가 박정희가 건설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보다 참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다른 나라의 신세를 안 지고 다른 나라의 원료 자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원료에 기초한 자기 나라 기술자의 능력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다른 나라가 아무리 경제 파동을 겪어도 자기 나라 원조, 자기 나라 기술, 자기 나라 동력에 의해서 건설된 경제니까 절대로 파동이 휩쓸리지 않는. 다른 나라는 공학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공학에 휩쓸릴 때마다 사회주의 북한은 공학에 휩쓸리지 않는 우월한 경제 체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올라간다. 이게 의심이 들었어요. 95년도, 96년도 저에 말레이시아 대사관 나가 있으면서 그때 남조선에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쌍둥이 빌딩 쭉 올라선 거 있어요. 그 하나는 그때 남조선에서 와서 건설하고 하나는 미국이 건설해 주셨어요. 북한이 건설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건 남조선이라는 나라가 건설도 최고라고 느꼈고 그때 느낀 게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에 한반도가 똑같이 해방돼 가지고 대한민국 남조선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발전소가 없어서 전기도 없었고 지하자원도 없었고 지하자원이 없다나니까 채취공업도 발전되지 않았고 그렇다나니까 거기서 뭐 중공업도 경공업도 아무것도 일본 아이들은 대한민국이다 남겨놓고 간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철저히 농업국가로서 남조선에서 쌀 생산하고 소 키워가지고 일본으로 뺏어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자랑하는 지하 광물들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지하 자원 마치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토대 빵빵해지. 그 첫 번째가 전력, 수풍발전소, 호철강 발전소, 장진강 발전소. 그때 당시 북한이 쓰고 남아기 마치 전력이 쓰고 남아서 남조선에 있는 게 주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게 뭡니까? 채취공업, 말하자면 땅속에서 철광석, 금, 석탄, 은, 뭐 별하별 광물들을 다 탈망 채취공업이 발전됐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강철공업. 바닷가 옆에마다 강철 제련소들을 쭉 건설해놓고는 강철을 제련해서는 일본으로 몽땅 가져가다 나니까 강철공업, 강철 가공공업 발전했죠. 그 다음에 비료공장으로부터 비공공장, 분수공업으로부터 이뤄내서 화학공업, 경공업,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때 당시로는 양호한 기술이었지만 경제 기초는 토대는 든든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남조선보다 작았고, 남조선은 우리 20대만 해도 4,500만, 5천만 보이되고, 내가 20대만 해도 북한은 2천만, 2,200만, 2,300만,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사람은 빠글빠글하고, 도대체 그 남조선 아이들이 박정희가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냐.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제가 계속 하락해서 미치겠는데, 북한하고 남조선 비례해보게 되면 땅덩어리도 농사짓는 땅 면적도 비슷합니다. 북한 지금 196만 헥타르인데 196만 정도 정도. 이거 한 정부에서 3,000평에서 3,000씩만 생산하면 거의 600만 톤이 나오면 자급자족하고는 남겠는데, 대한민국은 영토는 작은데도, 북한보다 작은데도, 그에 사람은 많은데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나라.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운영하던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다 보고, 야, 도대체 다른 나라 시장 경제도 봤지만 우리 한반도의 절반인 남조선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는지 좀 알고 싶다.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저 남조선 사람들보다 뭐 생활력에서나 뭐 두뇌들거나 좀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쪽은 같은 날 해당돼서 계속 올라가고 한쪽은 왜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하강선을 끊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미쳤는데, 북한 역사상 최초로 저기 앉아 계신 어린 아가씨들 같은 20대, 10대 후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18살에서부터 22살까지 어린 아가씨들 한 200여 명을 이끌고 체코로 나갔습니다. 체코 나가서 신발 공장 2개, 가방 공장 하나, 옷 공장 2개, 90% 생산 공장 하나, 이렇게 잡아야 가방 공장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계속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다가 2000년도에 아니다, 나는 남조선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도대체 이놈들이 원유도 안 나오고 철강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는지 나는 가봐야 이 의문을 풀리겠다 해서 가족을 이끌고 비행기 타고 비자도 없이 인천공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날아들어서 해당 기관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내가 의심되는 건 지금까지 다 떠나가는 봤어요. 포스코, 현대자동차 공장, 저기 조선소, 이게 세계적으로 넘버 1, 2에 기가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 앞에 뭐 미국 있건 일본도 좀 있다고 하지만 유럽 구라파 나라들 산업발전의 100년 역사를 대한민국이라는 남조선이라는 사람들은 그 작은 저기야 유럽 나라들, 영국이요, 프랑스요, 뭐 이스파니아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원료 자원들을 싼 값에 약탈하고 거기 노동력을 싼 값에 약탈해다가 경제를 100년 동안 경제 저 대영 제국이고 프랑스고 미국이고 일본인데, 도대체 남조선은 뭐 침략해서 침략국을 뭐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일본 안에 많이 뛰어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 어떻게 유럽 나라 사람들이 그 머리를 따라 앞서냐. 풀 수 없는 숙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겪어봤으니까 아시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 사는 김일성, 김정일들은 계속 대한 남조선은 인간이 살지 못한 사람으로 살 생지역이라고 계속 선전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남조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봤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이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나라 이 대한민국이 1년에 원유를 대한민국 땅에서는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원유를
몇 톤을 수입에다 가공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울대생이라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모를 겁니다. 1년에 대한민국이 1억 20만 ton 내지 1억 3천만 ton, 1억 2천만 ton 내지 1억 3천만 ton이 들어와요. 1년에. 그러면 하루 365일에 하루에 몇 ton 이러냐? 30만 ton 이상을 하루에 들여다가 그걸 하루에 다 가공해 버려서 닭부샷 먹고 비행기 발 먹고 자동차 이발 먹고 그다음에 물 쭉 마지막에 피치가 나오고 정약이 나올 때까지 하루에 30만 ton 이상을 다 가공해서 다 팔아먹어요. 북한이 1년에 원유를 몇 톤 수입하는지 압니까? 많이 수입해야 40만 톤 수입합니다. 30만 톤 내지 40만 톤, 50만 톤을 수입해버리는 역사가 거의 없어요. 40만 톤.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가족께서 만든 원유 산업은 하루에 원유를 30만 톤, 10만 톤짜리, 여러분 여기 10만 톤짜리 원유 수송선 본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뭐 배가 아닙니다. 그거를 석대를 바다에다 띄워놓고 거기서 송유발을 통해서 하루에 30만 톤을 다 가공해서 중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공한 이 원유 가공법이 원료 자재를 계속 질겨온 원유 자재가 들어가서라니 중국이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에 기술 주고 좋은 원료 자재 주고 공장 다 지어주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쫓겨나는 바보짓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톤 할 때 북한은 한 1년에 30, 40만 톤밖에 수입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에다 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은 뭐 일본하고도 맞짱 깡깡 붙잖아요. 조선업 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아시죠? 그런데 그게 뭔가 누가 해요? 국가가 한 게 아니에요. 조선소, 철강업, 자동차업계, 원유가공업계 다 개인 사장들이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 없던 사람들이 정부의 힘이 입어서 다 건설했어요. 최고의 강철공업, 자동차공업, 원유가공공업, 중화공업이 전자공업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사람은 정주희도 보고 삼성 회장도 보고 다 봤는데 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정주희 회장 같은 사람은 우리가 같은 북쪽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저는 그걸 쭉 연구하다가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이구나. 북한처럼 국가가 계획경제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원료자재를 싸다 주어가지고 나온 걸 국가가 회수해다 가서라는 생산품을 개인들에게 하나씩 꼴꼴 나눠주는 체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네가 네 자식을 살리고 네 가족을 살리고 너네 자치주를 살리고 너네 군을 살리고 니를 살리고 군을 살리고 너를 살리고 이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너 사람 치고 자기 입을 자기 그가 건사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자유를 주고 말하자면 생산과 판매의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오고 가는 걸 자유를 주고, 근데 북한은 이 생산과 판매의 자유를 1%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생산하고 마음대로 판매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은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창의성과 창발성, 이것을 최대한 발현되는 거예요. 야, 내일 아침부터 맞아본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가득 뛰어놀리고 아버지 엄마가 계속 벌어먹이려면 이게 둥 빠지고 가정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을 시켰으니까 너도 나가서 자리 가라, 너도 나가서 자리 가라, 너도 나가서 자리 가라, 다 빼야 되겠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그러니까 장가 축가서 와이프를 얻었는데 계속 아버지한테 돈 달랄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끼리 뭘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뭘 할까. 꼭 우리 김기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뭘 할까를 고민했다가 내가 지금까지 벌어먹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50살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한테 직업을 줍니까? 우리 와이프도 늙었는데 직업을 줍니까? 저렇게 솔직히 쌩쌩하고 아름답게 생긴 아가씨들도 대학문을 총 나서는 순간에 누가 직업이 안 차리지? 일만 해서 안 차리지는데 우리 한국자들 아는 것도 없는데 누가 직업을 줍니까? 참 교수님 부끄러우긴 하지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중에 안 되는지만 노가다를 한 4, 5년씩 됐어요. 돈을 좀 긁어마가지고 정부에서 준 거 3천만 주택 임대하는데 1천만 쓰고 2천만 자동차로. 난 아직도 내 개인 자동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필요하면 살 수는 있는데 안 삽니다. 막아가지고 한 5년 요청기 전공자들이랑 계속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익산에 가서 화강수 방산에 가서 돌 캐고 몇 년 동안 갔어요. 다리가 무너져서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가 참 어려워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와이프하고 토론했어요. 야 이제 난 일 못하겠는데 이제 일 못하면 이거 벌어놓고 밑인데 아이들 데려자고 벌어놓고 이거 다 까먹어가지고 그냥 우리 좀 뭘 하자. 무슨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하고 그렇고 우리 탈북자들도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식당입니다. 그리고 국수청 누르고 밥초에서 아무거나 북곡에서 팔면 팔릴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이 식당이에요. 근데 가만히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보게 되면 무너질 확률이 제일 망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식당입니다. 왜? 사람 입맛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손도 각양각색이고. 근데 우리가 그 작은 거 처음 내다 보니까 일생 동안 나하고 살면서 내 술 안주도 한번 제대로 먹고서 맨날 욕을 먹는 와이프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분들이 입맛에 맞는 식사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어난다. 이 다음날 식당을 하자마자 다음날 방향을 바꿨어요. 야 우리 뭘 할까? 그럼 우리가 아는 북한에서 배운 30, 70은 내 무역 식문학하고 우리 와이프가 평양 외국어대학 졸업생이니까 네가 아는 외국어 실력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돈도 없이 무역회사 차릴 수도 없는 거고 영어학원을 찾죠. 이 영어학원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덕노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어요. 나를 담당했던 국정원 사람들도 담당 형사도 우리 친구들도 가르쳐주지 대한민국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다 웃었어요. 뒤에서는 앞에서는 웃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다 시기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지금 13년 동안을 영어학원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으며 우리 딸들 다 외국 유학 보냈고 해마다 한설교에 등수 학원 등수평가할 때마다 해마다 1등 먹어서 해마다 300만 원 돈 상품도 타고 해마다 북한에 일본 여행도 다니고 컴퓨터도 타고 자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가슴에 무심하게 여성들 아름다운 아가씨 선생들 영어 잘하는 분들 데려다 쓰는데 이 선생들이 보니까 탈북자가 영어 학원을 운영해서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쉽게 하려면 자기들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명이나 영어학원 잘하고 있는 하나는 부천, 하나는 인천, 하나는 서울, 구로에다 각각 몇 년에 한 번씩 영어학원을 찾다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2년 만에 1년 만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조그마한 학원이지만 창업을 한번 해보고 기업주는 자본가라 보면 그걸 때려엎어야 한다는 놈들은 정말 무식한 개새끼들이라는데 기업주는 놀고 먹는 놈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영어학원을 하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 5시 전에 4시 반에 깨어나서 샤워하고 새벽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6시에 가서 학원 갔다가 저녁 11시 거의 돼야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뼈와 땀과 정력
갇히지 않으면 계속 생각하고 학부형들한테 막 선삭삭 빌고 싸다 주고 이걸 머리를 굴리고 육체를 바치지 않으면 그 학원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사장들이 그렇게 뼈와 정열과 피를 바치지 않은 회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장들이 같이 뭔지 모르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자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산해야 한다는 되면 이건 정말 무시한 거예요. 말이 비뚤어져서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만큼 대한민국이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의야. 북한과 같이 전 국민을 국가 틀안에 전체주의 틀안에다 잡아놓고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다니 대한민국 3천만 4천만 전체가 자기 먹기 위한 자기 운동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막내 딸이 외국 유학 나가다가 데려들다 지금 시험 쳐서 고려대에서 이제 3학년인데 1푼도 난 주지 못하게 합니다. 1푼도. 한 달에 교재비 요거만 딱 주게 하고 왜 용돈은 주지 못해요. 몽땅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피스방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다 자기가 벌어서 쓰고 예. 그렇게 자립적으로 벌어서 쓰게끔 만들어주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사람 육개의 지식 만들어가지고는 사람이 돼야지 우선 머릿속에 지식을 잡아야 그 전에 능력을 잡아야 그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인간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 최고의 지식에 IQ가 200이 넘는 그런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인간이 되고 인간 자립정신이 없으면 그걸 활용을 못하면 필요 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딸, 막내 딸이지만 귀하지만 응? 무조건 자지 말고 하루에 4시간 밖에서 4시간 자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여기도 해서 네가 벌어서 네가 번 돈만큼 쓰라. 자기가 벌어서 써봐야 그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절약도 하는 것이지 남이 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때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 대한민국에 왜 신용불량자가 많은지 아느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기업을 차려서 끝까지 해내보려고 하지 않고 국가에서 대출이라는 걸 해주고 막 이렇게 보증 돈으로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피와 땀을 쏟지 않기 때문에 이 빚쟁이가 300만이나 넘는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우리 학원 사는 버스 운전수도 대대로 3명을 가는데 3명 다 신용불량자가 돼서 돈을 그 계좌에다 넣어주지 못하고 목단 현금으로 해서 몰래 새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승만 시대 때부터 국민에게 생산의 자유와 판매의 자유,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말합니다. 쌀을 주지 말고 자유를 주도록 노력을 인권을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자꾸 쌀이나 겠다 하게 되면 일할까요? 공짜로 쌀이 들어오니까 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재자의 리더십.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탈북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이 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북한에서 영도자를 2사람을 지내봐 다른 나라에 나가 대사관에서 나가고 미국활동 가면서 나가면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많이 겪어가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영도자들, 지도자들 이승만 시대 때부터 지금 문재인 시대 때까지 19대 대통령까지 쭉 겪어보면서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 나보다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평정하는 거니까. 해가 여기 있지만은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서 보는 거에 따라 해가 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쪽에서 바라보면 해가 서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 보는 각도와 생각하는 차이점에 따라서 모든 평가는 달라지니까 나는 그러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못한 나라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이 러시아 소련을 등에 쥐고 박헌영하고 작당을 해서 대한민국과 합쳐가지고 공산정치 일국 하나의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자고 막 그렇게 긴구를 올려서 내보내고 박헌영이 막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산당을 막 늘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적으로 3월 6일 수립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 주던 전기마저 잘라버리고 9월 9일 날에 북조선민주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건졌고, 두 번째로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이 자리도 지금 이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을 수 있고 나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오늘의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입니다. 왜? 그때 북조선 군대는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 뒷산에 내려가서 야, 내일이면 내일 동국용로만 최고사령부에서 떨어지게 되면 저기 뭐에 저 빠글빠글하는 것들 몽땅 저 부산 앞바에다 남해에다 쳐놓겠구나 하고 딱 울면서 술 한잔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다가 인천을 허리 뚝 잘라버렸어요. 북한으로부터 나와야 하냐 식량 몽땅 허리가 뚝 잘려버렸어요. 허리 잘라 막아버렸으니까 남쪽에 나온 이민군대는 포위된 거나 같아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후강공도 다 끊겼지. 탄약 공급이 안 되지 하니까 살아남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후퇴령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를 빨리 내려다가 하던 이민군대가 그걸 놔두고 퇴각을 해서 산을 타고서 몽땅 북한으로 퇴각에 후퇴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승만이 인천에 세운 예가저 동상을 봤죠. 여러분들 그 좌파들은 그게 너무 눈에 식어서 그걸 없애겠다고 거기다 밧줄을 걸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미국의 자기 친구들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어이 정말 이제 다 되는데 그렇게 맥락으로 있겠냐 해서 침을 나서 끝내 대한민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 이승만 대통령 목에다 밧줄을 걸어서 생매장시켜버리고 해외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이건 한반도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참 고점입니다.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 이 가난하던 대한민국 남조선을 일궈 세우기 위해서 참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수령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 와서 무슨 대한민국에 와서 침을 맞은 것도 없고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직 오히려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목숨이 되돌았다는 것도 알면서도 저는 당당하는 이유가 북한이 한심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통일이 되고 저 북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을 나는 못해서 그대로 가서 북한의 경제도 대한민국식으로 건설해야 되고 정치도 대한민국식으로 교회도 대한민국식으로 교육도 대한민국식으로 헌법도 대한민국식으로 노동운동도 대한민국식으로 군대도 대한민국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않겠는가. 무엇이 좋겠냐. 그래서 나는 계속 지금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만은 나는 옳다 이거다. 북한 그 똘똘한 2,400만 북한 국민들에게 그 힘으로 벌어서 먹으라 하는 자유만 결국 여권을 만들어줘서 해외에 나갔다 하면 돈을 들여갔으면 되고 나가갔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만 주면 고난의 행군 당시에 상당히 많이 굶어 죽었는데 제가 눈물 나게 여기서 뼈저리게 느낀 거는 북조선에도 이 남조선처럼 그 자유를 줬으면 300만 명이 3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이걸 또 빠글빠글 붙여서 아이들 핵폭탄 만들고 수탄 만들고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로 머리 빠글빠글 돌리는 아이들이 그거 보러 보고 나면 그거 자기 혼자 제일 군사 안 하고 갈까요? 내가 내 가족 하나 뭐 보러 먹일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개를 잊지 않으면 짐승을 잊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면 주인이 무기를 주지 않아도 개 어디 가서 아니 남의 것도 뺏어 먹고 주워도 먹고 뭐 똥도 주워 먹고 해서 개는 삽니다. 그러나 목줄을 딱 내놓으면 주인이 주지 않으면 굶어 개도 죽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개 목줄을 내놓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줄을 툭 끊어버리고 여권도 주고 자유를 툭 주고 너네 가서 살고 데서 가서 살고 마음대로 생산해서 남들 말아주나 법은 지키고 세금은 바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3년 안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사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는 박정희 씨입니다. 박정희 씨 경제 새마을운동 기각으로 수출 주도에 북한에 있는 지하철 땅땅 가서 수출 주도에 경제 구성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원래자리에 살아가 해결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경제력도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기 내에 잘 살 수 있겠다. 이것은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치 지금은 완전 독재 정치거든요. 사람이 마음을 펴고 살 수가 없어요. 감시, 미행, 체포, 투옥, 재판 없는 총살, 정치범 수용소, 영원히 감금, 전 가족 해쳐가지고 사당으로 전국각지로 추방. 이것이 북한의 70년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어요? 박정희 씨를 독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훗날 우리 간혹자들이 그 사람들 명단은 다 작성해서 솔직히 다 긁어서 데려다가 저 북한의 그 여덕수용소 같은 데다 잡아놓고 지금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했던 그대로 매기면서 그대로 노동시키면서 이것이 너희가 박정희 시대에 독재하고 비춰서 맞는 거 한번 보라고 그때는 현실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실교육을 그때 그렇게 해서 자백하고 인정 똑바로 하면 나가서 가져가고 살라고 내보내고 너희는 북조선 사람들을 독재사회에서 살게끔 동조한 놈이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한다고 하고 처리할 겁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나 이 말했다고 난 죽여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올 때 무슨 뜻이 있어서 데려갔다는 걸 난 느낍니다. 경제는 대한민국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한 방식만 가져갑니다. 자유만 주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는 저 독재를 없애고 대한민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할까 말까 하고 지금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북조선식 정치도 나쁘고 대한민국식 정치도 나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정치가 정치 일꾼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정치가 장관 정치가를 양성하는 학교가 없어. 대한민국에 어디 다른 나라에 정치가가 되려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그들을 조직동원해가지고 국가가 발전하도록 국가가 잘 발전하도록 후대 교육을 하고 국민 교육을 하는 게 이 정치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자체가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기초 과학기술 무슨 기초 고등교육마저도 이 주먹기 누르라고 바로 안 한데다가 인간의 인성교육마저 바로 안 된 아이들이 말하자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감방이나 드나들던 아들이 들어가는 게 이 정치판이다 이거지. 대한민국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죄인들은 어디 가면 잘 받아주지 않고 직업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이 국회에만 들어가려면 이 감옥 갔던 놈 새끼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돈만 있으면 들어가. 이런 놈들이 들어가서라니 국회의원 하게 되면 국민의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모범인 선생이 돼야 되겠는데 행동과 말은 모든 것이 국회의원 하면
이 대한민국 5천만의 선생이 되고 어른이 돼야 될 인물들인데 이것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는 거니 정치 일꾼이 제일 먼저 더러운 놈들로 모인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북한에 이런 식으로 정치사회를 구성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제 말에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내 생각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정치대학을 만들어 놓고 북한에 지금 김일성 정치대학 있다면 싹 허물어버리고 공부를 허물면 안 되죠. 그 내용을 다 바꾸고 조사만 다 내놓고 앞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딱 합쳐가지고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딱 골라서 그래서 정치 일꾼이 대한 품모부터 인간 인성력부터 바로하고 정치자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교육을 4~5년 동안 시켜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처럼 고시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자들만이 국회에 들어가 이 일을 하게끔 국회 지방의회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하고 꼭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서 국회의원 감시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국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의 그 인성, 발언, 행동 그 다음에 능력을 다시 테스트해서 재교육시키고 안 되면 내쫓아서 뭐 처리하고 이런 정치가들을 키워내는 이런 체계가 없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정치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세력을 일구고 돈 주머니를 풀기 위해서 정치에 공헌하는 놈들이 많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정치 세력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는 북한 간첩 노릇도 하고 중국의 세장 노릇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정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고 이건 북조선에 들어가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짝의 정치판이다. 앞으로 이런 식의 우리 정치는 북조선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뭐 지금 의견에 맞더라는 건 북조선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북조선 교육 문화는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인 독재 세력의 그 충실성, 우상화 이것을 교육입니다. 문화 책을 하나 써도 노래를 하나 불러도 춤을 하나 춰도 연예인들이 나와 놀아도 몽땅히 충실성, 우상화 이것으로 목단이 일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맞아 이순신도 저기는 없고 이 나라 역사에 당당찬도 없고 뭐 3.1운동 그 깃발 들었던 여성 있잖아요. 저 뒷가로 이과순 여사도 없고 그 다음에 폭탄 디라우치 죽인 분 있잖아요. 설탕학자는 지금 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없고 오직 김일성의 중주 할아버지가 김민인데 만경대에서 대대로 가난하다니까 지주집 그 산에 가면서 만경대 뒷산에 지주집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 발견이 됐어요. 1860년대 초반에 그 대동강을 뭐가 들어왔냐면 미국 상선 샤머너가 들어왔어요. 샤머너가 들어와서 거래하자니까 와달라고 사람이 그 평양 시민들과 군대들이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와서 좀 만행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사가 샤머너를 대동강에 침수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일성의 중주 할아버지 김웅은 그 이름도 없고 자기 땅떼기 한마디기도 없던 그 지수치 무덤직이었는데 그 영감이 의병대를 조직하고 관군들을 주의해서 미국 3만원을 침몰시킨 우두머리다 이렇게 선정해서 애국자의 가정으로 증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우상화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내가 데리고 나가있던 체코의 여성 노동자들 200명도 데리고 나갔는데 우상화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하루는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사장님지 왜 그래? 이거 이럴 때 높아야 되니까 왜 또 그래? 나가라고. 이 체코 노동자들이 우리 가슴에 머슴이 위대한 수령님 뺐지, 김성 뺐, 처상화 했잖아, 뺐지. 이거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 웃습니다.
왜 체코 사람들은 우리 수령님이 위대하다는 걸 모를까요? 북조선에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무상하다는, 아니 전 세계가 우러러본다고 계속 떠들어서 선전을 하다니까 진짜 그 어린 처녀들은 김일성을 지구상 사람 목당 이렇게 떠받드는 줄 아는데요. 근데 체코 사람들은 야 후에 통역한다면 우리 통역한다면 물어보니까 그 체코 남자 그녀는 밀어버려요. 야 저거 김일성이가 아직도 나가서라니 우리 체코랑은 사회주의가 다 무너져서 자유롭고 좋은데 저거 조그만 아이들 여기 내다 나쁜 죄수들처럼 일시키고 있잖아. 저 김일성이 나쁜 새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체코 말을 모르니까 그 포력은 못하고 석구락질 하면서 막 비웃었다고 나한테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세뇌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김일성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탁 무너지면 이제 그 교육, 문화 이거 다 없애고 새로운 교육광도, 교육체계, 문화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 선지 문화 여기서 대한민국에 뭐야 남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 한류, 드라마, 영화, 한류, 예쁜 아가씨들 나오고 이건 좋은데 그것만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문화 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류 그 자체가 뭐 드라마나 노래 몇 가지가 한국의 모든 교육과 문화를 통째로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교육체계에 시스템, 교육 현실, 문화의 현실, 문화하고는 뭡니까? 국민들이 향유하는 모든 거 다 쭉 따져봤어요. 근데 참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체계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이 후대교육과 국민교양은 다른 놈도 주면 안 돼요. 국가가 꼭 틀어주고서만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지점으로 후대교육과 국민교양이 진행되고 역사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교육이 완전히 무조건중요해 됐어요. 각 도마다 무슨 교육감 체계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중앙에서 교육부가 중앙교육기관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돼야 되겠는데 중앙 밑에 각도의 교육감이라는 중간까지가 있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중국을 먹은 새끼는 중국 위대하다고 선전하고 북한을 먹은 교육감 새끼는 북한 김일성이가 위대하다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고 김일성이 장학금으로 배우는 이 대학 졸업생 전교조 아이들이 딱 교육기관에 우리 초등교육부터 다 들어가가지고 김정일 장로님께서는 솔방울로 청와대 수탕을 만들어서 대적들을 쳐부셨습니다. 위대한 스님입니다. 저 제주도는 제주도 그 중에 반란군들은 이 나라를 뭐 이렇게 구하기 위한 발상, 애국 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다 자료조사하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묶어놨는데 이 나라 교육은 대학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런 좌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 교수로 들어가 앉아가지고 자기 후대들은 몽땅 전국 친구로 교육하고 잡아줬으며 그걸 따라가지 않는 자기 제자는 학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 탈북자들마저도 이 한국에서 좌파 교수들이 자리 잡은 데 들어가서는 몽땅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 햇볕 정책을 무상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교육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국가는 역사 교육에서 물론 뭐 수학 교육 그 다음에 무슨 교육 이름 과학 기술 교육은 그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더 좋은 걸 가져라. 그러나 국어 교육, 도덕 교육, 특히나 역사 교육 같은 건 국가가 유일적으로 국가 미래의 발전에 꼭 들어맞게 틀을 짜가지고 그대로 내리내리는 이런 교육을 유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우리나라는 위대하다.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영웅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이다. 이런 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사대주의, 그다음에 누구를 추종하는 따운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 예술 문화사업 이거 잘해가지고 책을 쓰는 것도 물론 자유민주 사회니까 뭐 여자하고 기사하고 뭐 그런 것도 책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작가, 예술인들이 국가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자기나라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건전하고 건실한 국민으로 키우고 결국 선진 국민으로 대들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에는 안 된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 국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어린 후대들을 교육하고 국민들을 교육할 때만이 선진 국민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한번 가보십시오. 마루파들이 아무리 싱가포르 넓지는 않은가 했지만 다른 마도 껌딱지 부츠가 하나 있습니까? 싱가포르 내 안에서는 껌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못합니다. 껌 한 번 뱉었다가는 벌금을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이런 교육과 통제가 교양이 되면,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세계 관광지로서 껌을 입은 거예요. 담배 공짜 하나, 휴지 하나, 국민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교양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발전된 나라에서 사는 선진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도 낚시 좋아해서 낚시터에서 가보는데 앞에서는 쫄쫄쫄쫄 말 잘하는 아이들이 낚시 끝내고 간접에 보게 되면 컵라면, 그다음에 커피, 담배, 꽁초, 낚시하고 못 쓰게 된 거, 침대 든 거, 별거 그냥 누가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국가가 교육을 하고 교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니 한나라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여야 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교양이 돼야 되는데, 나같이 대가리 머리 허연 영광을도 당신 나이 들어서도 그러면 안 돼. 우리 나이들 앞에서 선생이 되고 우리는 부식을 돼. 나이 먹었다 꽤 고기나 하고 뜩뜩거리고 어디 가서 침 마음대로 갖고 막 이따 담배 꽁쳐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방송, 책, 연예인들이 나와서 드라마 하는 데서도 이런 것이 돼가지고 작품에서도 그런 것을 비판하고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11위권의 경제력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국민 그 선진수를 보게 되면 100위 안에도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보면 100위도 안 된다고 봐, 솔직히. 돈 많으면 남을 깔고 죽나고, 돈 많으면 다른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 여자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 여자는 내가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돈 많은 신사는 신사다워야 합니다. 또 중국 아이들 보십시오. 갑자기 절부가 대단하니까 어떻게 더럽게 놉니까? 외국에 나가서 저 유럽의 그 국제관광지에 가서 헛딱 걷고 그 분수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있고 발 담그고 발 씻는 것도 있고 식대대 받고 어주 싸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똥대는 만큼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똥대는 보다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옳으냐 아니냐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내 생각은 내가 10년 이상 동안을 보고서 관찰하고 느낀 거니까.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도 들어가서 교육도 대한민국식을 본다는 걸 되겠구나. 북한의 독재교육, 우상화교육 그것도 없애야 되겠구나. 아니고 교육도 좋은 방법을 어디 가서 좀 연구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문제입니다. 북한은 종교가 일절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 청강중앙위원회도 있고 기독교 중앙위원회도 있고 다 상부에는 있지만 기독교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여기다 김일성 배치를 달고 있고, 여기 소관에는 김일성 노동당원증을 품고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노동당 당생활 총회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기독교 청강 당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거 성당도 하나 있고 교회당도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을 속이고, 대한민국 목사들 데려다 돈 빼들고 이런 선전수단으로서
대한연합부가 관리하는 교회당 성당입니다. 우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종교의 자유부터 허용돼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종교가 없고 교회당이 없고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 전 대한민국의 목사, 신부들을 데려다 교육 주석시키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교회당도 짓고 하려. 북한에 4만 년도에 김일성 경영 역사연구실이 거꾸로 지어준 것이 있는데 새로 교회당 성당 짓지 말고 그거 가서 김정은이 조상화만 쭉 내리고 거기다 십자가 모시고 하느님 모시면 그게 그 다음날 놓고 성당이 되고 교회당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바라는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 2002년도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썩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나는 폭평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10년, 15년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중형 교회 이상은 좌파들이 몽땅 물갈이해서 가르쳐졌죠. 그 목사들은 정상적인 신학대학을 4년, 5년 나오고 목사 이거 다 받아서 거의 10여 년 동안 체계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닙니다. 1, 2년 동안에 해가지고 자기 밑에 해가지고 원로 목사들이 나이가 등쪽을 가서 너 밑에 단척가 붙어서 알랑알랑 해가지고는 원래부터 있던 부목사들을 다 지키고 원로 목사의 그 눈에 들어가지고는 부목사를 내 70년은 내쫓고 그 교회들을 몽땅 가르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원수가 누군지 말구가 누군지도 분간보다는 종북교회가 너희나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개혁교회 목사들이 북한에다 돈 것다리 계속 갖다 주자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그 과학기술대학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을 대한민국 목사들이 가서 지어주고 지금도 그 관리 운영을 대한민국 목사들이 돈을 줘서 대당사관이 해서 키워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은의 신자들 충성군자들을 몽땅 양수해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신학대학 전공대로부터 시작해서 몽땅 빨간물이 다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책부터 목사님 일까지 여기서 좀 모셔다가 북한의 그 병든 놈들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좀 해볼까 하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 성장들을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청소를 해줘야 할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신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주도 자기 나라 군대 군사기지 건설하는 걸 반대해서 막 대중을 선동해서 나와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신부들이 지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신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멸망하기를 바라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고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하고 김정은 세력을 추종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결국 자기 교인들한테는 북한 국민들이 못 살고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막 설교를 해가지고 돈 뜯어가지고는 돈 모아가지고는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북한은 윈수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에 윈수를 사랑하라. 윈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라.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이 빨갱이 목사들이 교인들을 북한은 윈수니까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 도와주면 아들이 이제 도와주려면 돌아선다. 아닙니다. 김정은 세력은 윈수가 아니라 붉은 공산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뭐 계시겠지만 성경에 욥기 있죠. 욥. 마귀가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이 그렇게 신봉하는 당신을 신봉하는 저 욥이라는 사람을 내가 실험할 테니 누구 보자 저 사람이 또 기지 않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마귀가 욥을 얼마나 싫어합니다. 그 제사를 다 작사를 냈다. 마지막에 그 자식들 다 작사를 냈다. 여기 그 몸전체가 멍땅 번데가 나고 창이 나서 이제 목숨을 부지 못할 정도로 막 만들지 않습니까?
여배 친구들이 가서 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있긴 하냐? 널 도와주냐? 안 도와주지 않냐? 그래도 넌 지금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데 내가 뭐가 무슨 불평이 있겠느냐? 난 그래도 믿는다. 마지막에는 마귀가 벌어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간데 그 먼저 가졌던 것보다 더 훨씬 몇백 배 더 대단한 걸 줬잖아요. 북한 저 참대 덕질 체제는 김정은 김씨 체제는 대한민국을 검토하기 위한 그 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생겼던 마귀와 같이 그를 공산 붉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걸 게다가 자꾸 쌀을 주면 그런 마귀만 살지 북한 사람들은 북한 국민들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돈을 거둬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대남 경영가들에게 한 교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성에 바뀌기 제일 쉬운 거는 대한 남조선에 나가서 성경책을 지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경책만 끼고 들어가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다 신자가 되고 다 고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부터 깊이 가서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들부터 정부에서부터 떼내가지고 우리 편으로 돌리는 상황을 따라고 1970년 초에 김수희가 교수직에서 대한민국의 대남혁명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는 이게 첫 번째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장악한 거예요. 성당부터 장악한 거예요. 여기 내려가보니까 김수희가 참 현명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민경신 대학에 들어가서 70년대, 81년대에 받은 교수가 뭔가 김중민이라는 사람이 대남 사업부 비서할 때인데 김수희가 불러서 야 중민이 야 너 그 남서선 그 청년 학생들 그 젊은 쌩쌩한 아이들 자꾸 그 아스팔트에다 시기나 시키지 말고 거기서 똑똑한 아이들 그 좀 빈곤하고 똑똑한 아이들 데다가 공부시키라. 예? 공부시키라고 뭐 신학대학에도 있고 고등학대학에도 있고 무슨 대학에 저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공부시켜서 가득을 내서 교육기관에도 해서 교육기관을 우리가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도 우리가 장악하게끔 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리고 정치도 우리가 장악하고 또 법계에도 박아서 우리가 그들을 장악하게끔 해야 돼. 그리고 군부에도 그들을 공부시켜서 박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조선 혁명이라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 미국이 저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야. 미국만 없으면 우리는 내일 아침이라도 밀고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되는데 미국이 붙이기 때문에 남조선 혁명은 우리는 대를 두고 멀리 내다봐야 돼. 그러니까 김종민이가 대답을 심하게 안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게다 대학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을 기대면 내다가 박아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나. 빨리 확대하는 척하는데 그때는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진짜 뭐 경제나 군사력에서 쟁쟁할 때입니다. 저도 80년대 초에 그 교실 갖고서 어느 세월에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냐. 답답하다고. 김일성이 참 답답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남조선에서 와서 보고야 김일성이가 참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미래를 보충합니다. 그때 김일성 지시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계, 정계, 정치계, 교육계, 군부, 그다음에 노동계 다 있다고 했어요. 다. 그다음에 대학 교수, 초등학교, 전교조까지 그 김일성 교수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좌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깔아주셨어요. 나는 김일성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렇게 앞을 내다봤구나. 나만 맞으면 미국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종교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기독교, 천주교, 사찰 이 세 가지 큰 종교가 세계에 있는데 어느 하나 종교가 똑같은 데 있습니까? 머리 빡빡한 중들 보십시오. 몽땅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청교육 때 다 들으니까 운동하던 아이들 그다음에 깡패 노릇 하던 아이들 몽땅
절가는 데다가 일어나서 머리 빡빡 깎고서 중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때는 뿌리 내려가지고 중들이 지금은 언제나 중이 있습니까? 밤에 되면 자기네들이 술 시키고 거기 시키고 해가지고 화투 치면서 계속 머리 빡빡 깎고 중들이 앉아서 화투 치면 돈이나 딸내기 하고 술이나 먹고 거기 공부하면서 외치는 걸 뭡니까? 부관식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또 자기는 주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아까 전주교도 말했죠. 신부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가. 신부들이 내란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무나 많다니까. 우리 가족자들이 간첩하는데 간첩 111 찾아서 간첩 신고하면 간첩이 전화를 받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도에 어쩌고 말해서. 눈으로 소리 아닙니다. 난 막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북에서 50년을 살면서 느꼈던 걸 겪어서 직접 현실로 그렇게 된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무섭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대한민국 교회를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대한 앞으로 북한이 변동되면 대한민국 교회처럼 또 그렇게 망해? 여러분 서구들 보시죠. 서구가 왜 서구가 지금 망합니까? 서구도 교육을 못했고 정교도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북한은 삼권 독립이 아니라 사권 독립. 국민교육 당사상 분야가 당이 국회를 가득하게 하지 않고 당은 권력을 주지 않고 당 사사권만 줘가지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교양하는 이 권한만 가지고 네 가지 국민교육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이 국민을 교육하고 교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유럽도 망해가고 미국도 점점 변해가고 종교가 망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법. 여기 법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북한이 앞으로 지금은 북한의 법이 김일성주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법 위에는 조선노동당이 있고 조선노동당 위에는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법은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이를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도구로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하기 위한 그 도구로 이용되는 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분명 앞으로 세상이 변하면 올바른 사법기관을 만들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정말 김정은이 같은 그 대통령이나 총리나 일반 밑에서 도민은 농사를 지는 농민이나 똑같은 법의 통제 속에서 법이 보호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거기에 들어요. 사법부 자체는 건물 건물 안 써봤죠. 법조도 안 써봤죠.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법관들 다 김일성이 교육을 받고 주체교육, 주체상 교육을 받고 다 충성맹세문에 사인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서 지금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갇혀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4명이나 갇혀있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장까지 잡아야 찾았습니다. 이제 좌파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지리 긁어서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이게 가능해야 된다. 빠르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수는 그거 댓글 조작 수십만 개 해서라니 문재인 대통령 댓글이 여기 문재인 정부가 썼는데 그것도 그러면 원리원 집회로 법관들이 따져가지고 잡아서 학한을 시키고 잡아줘야 없지 않겠는가? 안 되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한심한데 이런 게 또 북한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천만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져가야 될 건 경제 건설, 박정희식 경제 건설 이거 하나밖에 가져갔던 데가 하나도 없어. 이게 탈북자가 말하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문제. 노동운동 이거 참 중요합니다. 노동운동이 꼭 있어야 노동자들이 삶의 보장과 질이 높아지고 그들이 권리가 보장되는 게 노동운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노동운동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에는 몽땅 정치화돼가지고 자기 배때기만 채우고 몽땅 자본가는 없애버리고 부관식으로
그렇게 만들자면 디노아를 잡게 노동을 내려가 되게 하는 거 없어요. 이것도 북한이 법받을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권력 건설 문제인데, 공권력은 북한은 아직도 전 세계가 한 개의 나라로 살게는 돼 있지 않고 국경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별로 또 개인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가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없으면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공권력은 뭡니까? 첫째 군대, 두 번째 경찰, 그 다음에 정보사. 여기로 말하면 국가고 경찰청, 국정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공권력이 어떻게 제휴를 하는가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도 하고 법치국가로서 최고의 법치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이 공권력 문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지금 뻘거벗은 공권력이죠. 무정부주의. 경찰이 매맞고 경찰이 술주정뱅이 한테 매맞서서 경찰서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 그런 공권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추적해보니까 대한민국 민주사회라는 게 뭔가는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활동을 하도록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였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혁이 되고 자유시장 체계로 시장경제 체계로 나가고 그렇게 돼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만들어 놓고는 공권력 문제는 대한민국처럼 되면 안 된다. 경찰이 항상 실탄을 소유하고 물론 생사하고 쏘면 안 되지만 사건 현장에 나서 경찰이 녹당 서두라 하면 죄 있는 사람이건 죄 없는 사람이건 누구나 국민이라면 다 경찰의 말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죄 없는 사람은 불려가고 죄 있는 자들 그렇게 경찰 공권력을 도와주는 성실한 국민이 되도록끔 교육이 되고 경찰이 힘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요즘에 김진태 자동차 좀 모터사이클들이 김진태 자동차 까고 김진태 때리다 쫓아가 있는데 경찰들은 거기서 시시히 웃잖아요. 이런 공권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경찰 아가씨들 경찰 믿습니까? 지켜줄까요? 아니요. 다 눈치 보기하고 자기 자리 지킴입니다. 정치가나 경찰이나 다 눈치 보기만 하고 자리 지킴. 다음 조건 나오면 내가 자리 그 처벌통을 유지하겠는가? 안 하는가? 띄우겠는가? 다 눈치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강의를 뭘 할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국자가 바라본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지금 보수 대통령도 나왔겠고, 좌파측 대통령도 지금 나왔는데, 두 가지 다 보고 남북관계를 한국자가 바라보는데, 어느 게 어떠나고 이걸 이야기하겠는가? 아니면 남북 경제협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할까? 한국자가 바라본 시선이 많으니까. 네, 3자 의견제에서 바라본 시선이 많으니까. 아까 어느 북한이 무너지고 김정은 독재 조건이 무너지고 북한 사회를 재건할 때 남조선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는가?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모델 중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북한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정책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하는 걸 저는 뒤에서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제 하나밖에 나는 경제 건설 방법밖에 하나 가져갈 게 없다. 모든 것은 오히려 북한에서 새로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와서 보고 좋은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분명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북한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싹 따서 한반도에 그 체제를 세워놓으면 앞으로 북조선을 비롯해서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남북한의 선진 국민이 사는 최고의 삶이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북한을 꾸려나가는 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북한이 이제 무너지고 갈 때는 저랑 같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솔직히. 제 안타까움을 여러분들한테 호소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서 저 사람이 생각한 게 옳은 건 옳다. 여러분들의 견해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갈라서 좋은 걸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간단히 끝내면서 간단하지 않은데 끝내면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고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렇습니다.